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2천만 대 생산이 노리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JD 부자연구소 인터넷 강의가 지금 주식 강의를 이제 10월 4일까지 접수 중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 뉴욕 마켓 워치 미 부양책 기대 주가는 올라가고 이제 달러는 떨어지고 국채는 보합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어제 나스닥이 1.8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큰 폭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은 1.61%, 다우존스 지수도 1.51% 상승했습니다. 그 어제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제 특히 민주당이 경기부양책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 개선된다라는 거고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전일 방송 인터뷰에서 또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부양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뭐 이게 그 경기부양책 다섯 번째 경기부양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나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대표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이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민주당하고 이제 백악관이 부양책에 관련해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협상 기대는 유지되고 위험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10월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경기부양책을 표결에 붙이자고 해서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도 합의 가능하다고 했고요. 이러자 이제 시장은 금요일서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차피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제 경기부양책 지연 때문에 이제 떨어진 것이니까요. 만약에 이제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주식시장이 떨어졌던 원인이 제거된 것이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달러 유동성이 확보되는 만큼 주가는 올라가고 채권값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금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는 올라갔고요. TLT는 0.17%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뭐 아직 94이긴 하지만 94.24로 떨어졌고 금값은 0.44% 올랐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트럼프 토론회와 대선 토론회와 경기부양책 등을 보고 정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0.35달러, 0.9% 상승한 40.6달러에 장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원유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원화가 다시 이제 1,160원대로 떨어졌고 위안화 가치도 6.81 위안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지표는 종합회 고건데 위험 심리 선호로 시장은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원 통과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주가는 이제 선반영되기 때문에 세계 1등 주식과 금의 비중을 조금 높여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하원 통과 시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으로 상향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 10월 2일 하원 통과가 안 된다면 다시 시장은 급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금의 비중은 제로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뚝박던 주식은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은 내가 이제 말뚝 박는다 생각하고 이제 갖고 가는 거고요. 금의 비중은 만약에 하원 통과가 안 되면 바로 이제 다 팔아야겠죠. 그러나 이제 10월에는 11월에 있을 의원 선거 때문에 지역구에 내려가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리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한테 이제 욕을 먹을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외에도 구글 플레이 30% 수수료 결국 현실됐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그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앱에서 구매하는 콘텐츠 결제 금액에 대해 자사 결제 시스템인 인앱 결제를 적용해 30% 수수료를 받게 된다. 구글이 30% 게임에서만 받던 수수료를 애플처럼 시장 전체에 대해서 다 받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구글의 수익성이 올라가죠. 요즘 결제는 모두 모바일로 이루어집니다. 게임을 이제 구글이 30% 받고 애플도 이제 30%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모바일 게임은 당연히 모바일로 결제를 하는데 PC 게임도 모바일로 결제를 합니다. 예, 이해가 안 가겠지만 모바일로 결제를 하면 너무 편리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모든 결제를 모바일로 하게 되면 PC 게임은 애플, 구글에 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0%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예, 게다가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까지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결제 수수료는 어마어마하죠. 그 리니지 같은 PC 게임은 현지를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씩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돈도 모두 애플, 구글로 30%씩 빠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만든 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플랫폼 생태계가 바뀌지 않는 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스마트폰 생태계는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나오지 않는 한 지속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플랫폼 회사가 나오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도전하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10년 내 전기차 3대 중 2대는 테슬라, 머스크 2030년 2천만 대 생산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그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0년 뒤에는 2천만 대 생산을 한다. 55배 늘어난 그 2천만 대로 이제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베런즈라는 사람은 테슬라가 만약 2천만 대를 판매를 한다면 테슬라는 8천억 달러, 936조 원 매출에 1천억 달러, 117조 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이다. 거기에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지만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믿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출이 117조 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것을 이제 애플과 비교하자면 애플 2분기 실적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애플이 2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538억 달러, 63조 5천억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의 분기 매출이 538억 달러이니까 이거를 연간으로 하면 2,152억 달러가 되고요. 그러니까 8천억 달러 목표인 테슬라는 현재 애플 연간 매출의 4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잡은 거죠. 자, 그러나 결국 테슬라가 노리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애플하고 구글이 잡고 있는 스마트폰 플랫폼 생태계를 전기차 플랫폼이 갖고 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환경도 테슬라한테 좀 유리합니다. 캘리포니아 2035년부터 가솔린 자동차 판매 금지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런 그 행정 명령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15년 내에 주의 모든 승용차를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형 차까지도 간다는 얘기인데요. 캘리포니아는 2035년 까지 모든 승용차와 트럭을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얘기가 되고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와 이제 뉴욕주 같은 이제 인구 밀도가 이제 굉장히 크고 1,000만 이상 사는 그런 도시에서는 여기를 빼고 이제 자동차를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도 2035년까지 가솔린 차에서 친환경 차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럽도 이제 그린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고 친환경 차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의 차별화는 뭐냐? 이게 바로 이제 플랫폼입니다.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만 만드는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고요. 스마트폰과 함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제 애플입니다. 시총은 이제 한때 7배 차이가 났죠. 이유는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영업이익률에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외주를 많이 주고 설비가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설비가 없어야 감가상각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와 같은 이제 고정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플랫폼만 갖고 자신이 운영을 하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 그리고 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중국의 폭스콘에다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폭스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겨우 4%밖에 안 됩니다. 애플은 20%가 훨씬 넘죠. 사실 영업이익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즉 이제 애플의 iOS 생태계라 할 수 있는데요. 고정비가 없고 썩지가 않고 이제 감가상각이 없는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헤게모니를 두고 싸우게 될 건데요. 이긴 놈이 이제 세계 1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원래 만들려고 했어요.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만들고는 있었는데 뭐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뭐 그 조용히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자동차 플랫폼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먼저 몰빵치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따라서 1등을 쭉 투자를 하다가 1등이 바뀌면 또 바꿔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진짜 목표를 이루고 했다면, 그리고 플랫폼이 자동차 플랫폼으로 바뀌었다면, 그러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 1등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1등이 바뀌면 또 1등을 바꾼 것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생태계를 장악하면 플랫폼이 테슬라의 플랫폼으로 바뀝니다. 이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 스마트폰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 장치 같은 것들, 기계 장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디바이스도 장악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하원 통과가 되기 전이라도 미리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세계 1등 주식과 금의 비중을 조금 높여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하원 통과 시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으로 주식과 금의 비중을 상향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주식은 이제 그냥 두고요. 금의 비중은 모두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이 없다고 이제 보면 되니까요. 뭐 주식도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주식은 뭐 말뚝을 박았다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비중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박으세요. 그리고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세계 1등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고요. 매뉴얼은 2020년 9월 23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달러, 금, TIP, 뭐 TLT 등을 가져가다가 2020년 10월 24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달러가 아닌 이런 그 ETF 상품들은 일정 퍼센트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하고 달러를 들고 기다리면 되고요. 두 번째는 8거래일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의 위기는 끝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9월 마지막인데요. 오늘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이제 뭐 제로 세팅 되는 거죠. 다음 달에는 다시 이제 뭐 마이너스 3%, 뭐 그러니까 지금 공황이 아닙니다. 공황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2천만 대 생산이 노리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